내려갈 때 보았네. 아름다운 꽃을 올라올 때는 보지 못했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처럼 음악처럼 살고 싶은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만성 B형 간염 환자 특성을 고려한 치료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성 B형 간염 치료 목표 그리고 간세포암종 예방 전략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세포의 핵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바이러스들 B형 말고 A형 간염, C형 간염, D형 간염, E형 간염과 같은 간염 바이러스는요, 세포질에 위치하고 있고요.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세포 핵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물이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완전 제거 어렵죠. 반면에 이제 A형 간염은 급성 간염으로 쉽게 치료될 수가 있고, 이제 C형 간염도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D형, E형 간염은 진단이 어렵습니다. B형 간염의 진행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형 간염은요, 5개의 과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면역 관용기, 면역 활동기, 면역 비활동기, 그리고 여기도 이제 면역 활동기인데요. 밑에 나와 있는 E형원 음성 면역 활동기, 그리고 S형원 소실기,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 앞쪽에 면역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인지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간세포를 같이 손상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간에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 간세포 내에 있는 효소인 AST, ALT 이런 효소들이 나오면서 간 기능 검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시스템이 특별히 T셀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다 해서 면역 관용기란 말을 사용하고요. 이제 제거가 시작되었다 해서 면역 제거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는 E항원이 양성이기 때문에 E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이쪽은 E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라고 합니다. 이 말을 가장 정확하게 쓸 수 이 용어가 가장 정확한 용어입니다. E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네 번째 단계가 E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면역 비활동기입니다. 면역 비활동기는 바이러스 양이 적어서 간 손상이 없는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인 면역 활동기인데, E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와 E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 때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보면 간 기능 검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죠. 즉 간 손상이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치료를 해야 되고, 이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치료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약제들은 좋아서 이 시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혈액 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B형 간염은요, 만성 B형 간염은 대개 이제 1년에 약 3 내지 5%가 대상성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게 되고, 또 대상성 간경변증에 또 3 내지 5%가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1년에 그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성 간염에서 간세포 암종으로는 1년에 1% 미만인 반면에 간경변이 있으면 대상성 간경변은 이것도 그냥 외기 쉽게 1년에 한 3 내지 5%가 간세포 암종으로 진행하게 되고,
비대상성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시피 5 내지 8%, 여기는 7 내지 8%로 되어 있네요. 간세포 함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간경변증이 오지 않으면 간세포 함종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간염 단계에서 치료하는 것이 간경변증을 막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간암종을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간세포 함종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이제 수술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간세포 함종이나 비대상성 간경변이 생겼을 때 이제 간이식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한 비형 간염, 간 질환에 의한 사망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형 간염의 유병률은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건 2006년입니다. 2006년도에 소아에서 비형 간염의 유병률은 0.2%인데요. 지금은 더 낮아서 한 0.1% 정도 되므로 1000명당 1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비형 간염이. 반면에 성인은 여전히 높아서 1년에 성인은 그 유병률이 약 3% 정도 됩니다. 새롭게 비형 간염이 생긴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비형 간염 환자분들이 지금은 치료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비형 간염을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바이러스를 사용해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비형 간염이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진행하면서 이제 간경변이 되고 비대상성 간경변이 되겠죠. 그러면서 간 관련한 사망률이랄지 간세포 함종이랄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항바이러스를 사용해서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없으면 이렇게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를 사용해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이 억제되면 간세포 함종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간 관련한 사망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원인의 사망도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간 관련한 사건들이 줄어들게 되므로 비형 간염 바이러스 DNA를 억제하는 것이 임상에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다행히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로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서 검출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경변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있어서 항바이러스를 치료한 사람과 치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비교한 연구였습니다. 우리나라 암 사망률을 보면은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40대, 50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40대, 50대에서 가장 암 사망률로서 그 원인으로서 가장 많은 것이 간암입니다. 그래서 40, 50대 가장 활기차할 때 간세포 함종으로 인한 사망 원인으로서 제일 높다라는 거. 그다음에 60대, 70대 사망 원인으로서 제일 높은 암종은요, 폐암입니다. 그 다음이 간암입니다. 놀랍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장암입니다. 그러니까 40대부터 급격하게 간암의 발생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에서도 그러므로 40세 이후부터서는 1년에 2차례 상반기, 하반기 간암 검사를 하고 있죠. 간암 검사는 알파 피토 단백이라고 하는 혈액 검사하고 간 초음파 검사를 해서 간세포 함종을 조기에 찾아냄으로써 질환을 진행하기 전에 빠르게 처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형 간염이 간세포 함종의 원인으로서 원인으로서는 비형 간염이 가장 원인이 많고요. 그다음에 C형 간염은 일부 그중에서 간세포 함종 원인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중국, 홍콩, 인디아 대개 B형 간염이 간세포 함종의 원인인 반면에 일본은 좀 다르죠. 일본은 간세포 함종의 약 70% 이상이 C형 간염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되어 있죠. 여하간 우리나라는
만성 B형 간염이 간세포 함종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은 간암의 74%, 그러니까 약 간세포 함종 4분 중에 3분은 B형 간염 원인이 되어서 간암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2021년도 간세포 함종 사실 보고서 팩트 시트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간세포 함종의 그 조 발생률을 보면은 10만 명당 22명입니다. 10만 명당 21명이네요. 남녀 평균에서. 그런데 이 간세포 함종의 발생을 보면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세포 함종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간세포 함종의 원인으로서 2018년에 보면은 B형 간염으로 간세포 함종이 진단된 사람은 약 60%, C형 간염, 그다음에 알코올, 그다음에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에 의한 간세포 함종이 약 10%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B형 간염이 간세포 함종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 간세포 함종의 환자 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줄어드는 경향은 있지만, 근데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비슷하게 C형 간염의 새로운 케이스가 C형 간염의 케이스가 줄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양을 보는 건데요. B형 간염 바이러스 양, 이게 많으면 간세포 함종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역학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 이름은 리빌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보면은 해가 지날수록 13년까지 이렇게 보았을 때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이 많을수록 간세포 함종이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0 카피까지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10,000 카피가 넘어가게 되면은 10만 카피, 100만 카피, 100만 카피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양이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간세포 함종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을 측정하는 HBV DNA를 감소시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하는 도중에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이 될 때, 빠르게 정상이 될 때 간세포 함종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이제 홍콩에서 한 연구인데요. 엔테카비아하고 테노포비아, 그러니까 바라쿠르드하고 비리어드를 가지고 치료를 했었을 때 간 기능 검사가 정상으로 돌아온 군, 간 기능 검사 정상 1 내지 2배,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의 2배 이상인 군, 이 3개의 군을 보니까 치료하고 빨리 간 기능이 정상이 된 군이 간암 발생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나 간 기능이 여전히 높은 군에 있어서는 간세포 함종의 발생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치료에 의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도 억제돼야 되지만 간 기능 검사가 빠르게 정상화되는 것이 간세포 함종 발생을 막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약제 간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최근에 나온 그 베밀리드라고 하는 약제는 비리어드하고 비교한 비리어드 대비 간 기능 검사가 정상화되는 율이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간 기능 검사의 정상화와 간세포 함종의 발생을 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항바이러스를 가지고 치료해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을 때 정상화된 군, 그다음에 이것이 정상화가 6에서 12개월 만에, 또 1 내지 2년 만에, 그다음에 2년 이후에도 간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군들을 비교해 보면 6개월 내에 간 기능이 정상화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들에 비해서 간세포 함종의 발생이 적습니다. 즉 치료할 때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이 되는 것도 간세포 함종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구는 대상성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항 바이러스를 썼었을 때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간세포 함정이 가장 적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이 2000 인터내셔널 유닛으로 적게 나오지만 간 기능이 정상인 군보다도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적게 검출되지만 ALT, 간 기능 검사 올라 있는 군에 비교를 해보면 여간에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면서 간 기능까지 높으면 가장 간세포 함정 발생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가장 간세포 함정이 발생이 적습니다. 그래, B형 간염을 치료하는 것은요, B형 간염 바이러스, 항 바이러스를 이용을 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게 되면은 간에 염증이 없어지면서 간 기능이 정상화가 되고 B형 간염 바이러스 DNA를 측정하는 HBV DNA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다른 말로 면역 제거기, 이 시기를 치료하는 사람들은 이항원이 소실되거나 이항원 혈청 전환, 즉 이항원이 혈청되면서 이항원이 음성이 되면서 이항원이 양성이 되는 이항원 혈청 전환이 되면은 더 높은 치료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운이 좋으면 S항원이 소실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B형 간염 바이러스 진행에 의한 간 경변, 비대상성 간 경변, 간 세포 함정으로의 진행을 막고 그렇게 함으로써 간 이식을 막고 간 질환에 의한 사망을 막으면서 생존율을 늘리는 것이 B형 간염의 궁극적인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항 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는 소실이 잘 일어납니다. 하지만 S항원의 소실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약제로 치료했었을 때, 즉 바라쿠르드나 비리어드를 가지고 치료했었을 때 S항원의 소실은요 2%, 3% 정도로 연구 기간 동안에 미미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이제 보았을 때 S항원이 소실이 되려면 약 5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임상에서 보면은 효과가 매우 좋은 분들, 즉 DNA가 검출되지 않고 E항원이 소실돼 있거나 또는 처음부터서 면역 비활동기에 있는 분들을 B형 간염 표면항원 정량 검사를 해보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0이 되는 데까지 약 50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S항원 소실이 되는 우리가 말하는 기능적 치유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므로 약제가 또한 안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TDF는 테노포비아 디소프로시엘 포마레이트라 해가지고 피리어드를 TDF라고 하는데요. 이 피리어드를 가져간 연구인 102-103 연구를 보겠습니다. 102-103 비리어드 연구는 같은 회사, 길리어드 회사의 헵세라하고 비리어드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1년째 보니까 이항원 음성 만성 B형 간염에서는 매우 높게 93%, 이항원 양성 만성 B형 간염에서는 76%가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썼던 헵셀에 비해서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연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조직 검사를 하면서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조직 검사를 하고 연구를 시작하고 약 1년째 한 번 더 조직 검사를 하고 그리고 5년째 다시 한번 조직 검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페어드 바이옵시라고 하는데 이 페어드 바이옵시를 해서 비교를 한 것이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를 봅니다. 염증 괴사, 또 하나는 섬유화를 보게 되는데요. 염증 괴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높았는데 나중에 좋아진다는 건데 여기를 보면은요, 노델 스코어라고 하는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좋지 않죠. 높은 사람이 노란색과 이 연두색이 될 텐데요. 5년째 되면 이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노델의 점수 0에서 3점인 염증 괴사가 없는 상태가 점차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요, 거의 전부가 염증 괴사가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할 때는 간 섬유화를 보게 되는데요. 간 섬유화가 많은 것을 간 경화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제 이샤악 스코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보면 0점에서 6점까지, 그래서 5, 6점이 간 경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작 시점에는 5, 6점이 많은데요. 1년째 좀 줄어들고 5년째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째는요, 치료 시작 시점에서 간 경변이 있었던 사람 74%가 간 경변증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즉, 이샤악 스코어 5, 6점이 더 이상 아닌 사람이 4명 중에 3명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예전처럼 간 경변은 못 낫는 병입니다가 아니고요. 이제는 나을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직 검사로서 그것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B형 간염에 의한 간 경변이 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했었습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갈리아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서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무장 해제를 하고 로마로 들어오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율리우스 시저가 무장 해제를 하지 않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요. 그게 바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태가 바로 간 경변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간 경변이라 하더라도 치료를 잘하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조직검사 결과처럼 4명 중에 3명은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발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no more cirrhosis입니다. 더 이상 간 경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 경변도 좋아지는 병이 된 것입니다. 제가 로마에 갔더니 로마 시청 뒤쪽으로 있는 이 곳을 우리가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데요. 포로 로마노를 쭉 걷다 보면 끝에 가서 많이 보던 건물이 나옵니다. 이 건물 많이 보셨죠? 저녁이라서 노을이 조금 이 건물에 비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옛날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전화기로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 이름이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개선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것을 제가 사진으로 남겼는데요. 로마의 배꼽이다라고 적어져 있어요. 움빌리쿠스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 포로 로마노가 옛날 로마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이죠. 만성 B형 간염 환자 장기 치료해야 되죠. 장기 치료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치료를 하려면 약이 안전해야 되겠죠. 그 점에 대한 이야기고요. 베멀리디의 국제적인 삼상 임상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멀리디는 헵세라 비리어드를 만든 회사인 기일리어드에서 비리어드 다음에 나온 약이 베멀리디입니다. 비리어드와 베멀리디는 테노포비아라고 하는 성분은 똑같습니다. 뒤에 있는 염이 좀 다를 뿐입니다. 만성 B형 간염을 우리가 치료할 때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되는데요.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상 지질혈증이 있는 환자분을 치료할 때 되게 평생 치료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B형 간염 치료제는 완치하는 약제가 아니고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 억제제이기 때문에 장기간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가 되는 약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약을 먹어가는 도중에 환자들이 계속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층이 고령화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B형 간염 환자들의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남자 여자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50대, 60대가 B형 간염 환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B형 간염 환자들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기 때문에 나이와 더불어서 증가하는 질환들이 바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 만성 콩팥병 등 많은 질환들을 같이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위에 다른 동반 질환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고요. 함께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B형 간염이 있는 분들이 B형 간염이 없는 분에 비해서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병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B형 간염 치료를 해야 되고 약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이 많이 갖게 되는 그 질환은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어요. 그렇지만 약제와 관련해서는요, 만성 콩팥병 그리고 골다공증이 중요한데요. 만성 콩팥병은 나이와 더불어 증가하고요. 그리고 혈압 당뇨가 있으면 만성 콩팥병이 더 잘 생기죠. 여하간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있으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제 비리어드는 조금 초치료 약제로서 선택할 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 베물리드가 조금 더 안전한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중요한 것이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리면 더 이상 그 약제를 사용할 수가 없죠. 즉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면은 그 약제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밑에서 보면은 ETV, 엔테카비어는 바라쿠르디이고요. 테노포비어, 요거 이 비리어드이고 타프는 베물리드입니다. 그래서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베물리드 상품명으로 이러한 약제들은요. 치료 1년부터 해서 7년, 8년 이렇게 해도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 효과를 그대로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약제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안전성이 또 역시 담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B형 간염을 치료하면서 간은 좋아지지만 콩팥이 나빠진다든가 뼈가 나빠진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네, 만성 B형 간염 치료제는 국내에서는 제픽스, 라미부딘부터 시작을 해서 헵세라, 그다음에 바라쿠르드, 세비보, 비리어드, 베물리드 이런 순으로 쭉 좋은 약제들이 소개되어 왔습니다. 점차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기지 않고 더 바이러스 증시 억제가 더 세고 더 안전한 약으로 이렇게 쭉 국내에서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이 되는 비리어드하고 베물리드 두 가지 약제는 바이러스 약제를 잘 만드는 항바이러스 잘 만드는 그 기일리어드에서 만든 약입니다. 두 약은 테노포비아라고 하는 성분은 같은데요. 뒤에는 염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리어드는 테노포비아, 디소프록실 포마레이트, 베물리드는 타프라 해가지고 테노포비아, 알라페나마이드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TDF는 테노포비아가 300mg 들어있고 반면에 베물리드는요 10분의 1도 안 하는 25mg이 들어있으면서 두 약의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있는 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프로 치료하게 되면 베물리드보다 10분의 1 정도 양을 가지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약의 부작용이 적겠죠. 이래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베물리드인 것입니다. 이 테노포비아 성분을 바로 투약을 하게 되면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구 약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비리어드하고 베물리드입니다. 그래서 투약을 하게 돼서 이제 장 상피 세포로 이렇게 들어가고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뒤에 있는 염은 떨어지고 다시 테노포비아만 남게 되고 이것이 간 세포 내로 들어와서 염이 두 개 붙어가지고 테노포비아 디포스페이트가 되어가지고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에 관여하는 중합 효소를 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물리드 타프 경우에 있어서는 약제의 반감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간세포 내로 테노포비아를 전달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더 적은 양을 가지고 이렇게 간세포 내로
테노포비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테노포비어 경우에 있어서는 이 신장에 세뇨관을 통해서 이렇게 배설이 되는데, 테노포비아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사구체를 통해서 잘 배설되지 못하고 세뇨관을 통해서 배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뇨관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중합 효소를 억제하게 됨으로써 신세뇨관에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양의 테노포비어를 사용하는 배멀리드가 더 안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전구 약물 중에서 배멀리드가 피리어드 대비 더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배멀리드 3상 연구를 보겠습니다. 배멀리드 3상 연구는 특별히 이 B형 간염은 아시안의 질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중국, 일본, 타이완, 홍콩 등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러한 연구를 한 것이죠. 동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포함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스터디 108110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를 보면은 한 군은 비리어드를 사용을 하고요. 한 군은 이제 배멀리드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3년째 결과를 한번 보았습니다. 뭘 보았냐면 비리어드하고 배멀리드 간의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한 것입니다. 3년 이후에는 전부 다 배멀리드로 바꾸었습니다. 3년 동안 한 군은 비리어드, 한 군은 배멀리드를 사용하면서 효과와 안전성은 어떤가를 본 연구가 바로 스터디 108110이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자, 스터디 108110에 참여한 환자들은 치료 시작 시점에서 양 공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양 공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3년 후의 결과는 어떤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후에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억제되는 것을 보면은 배멀리드가 타프고 비리어드가 TDF입니다. 양 공간에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나 또는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에 있어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억제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환자들을 볼 때 이양원의 소실이 양 공간에 차이가 없어요. 24%, 22%, 3년째. 그다음에 S항원의 소실도 드물지만 1% 있는데요. 양 공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멀리드하고 비리어드는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억제나 E항원 소실이나 S항원 소실에 있어서 이 효과 면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안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면에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비리어드하고 배멀리드의 간 기능 검사의 정상화율을 보면은요. 배멀리드가 비리어드 대비 간 기능이 더 정상화율이 높습니다.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 정상화시키는 데는 배멀리드가 비리어드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인데요. 일부 연구들에서 보면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를 치료할 때 간 기능 검사가 조기에 정상화되는 군에서 간세포 함정의 발생이 적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간 기능 검사가 빨리 정상화되는 것이 좋을 텐데요. 배멀리드가 비리어드 대비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말씀드린 것처럼 DNA, E항원, S항원에 있어서는 소실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간 기능 검사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배멀리드가 비리어드 대비 더 우월하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안전성을 보겠습니다. 3년 동안 치료했었을 때 부작용은 양 공간에 이쪽이 배멀리드, 이쪽이 비리어드입니다. 양 공간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나쁜 콜레스테롤은 배멀리드군에서 더 많이 올라갑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소변에 당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뇨가 생겼다라는 것은 아니고 소변으로 당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또 약간의 단점이 배멀리드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장에 대한 것을 보니까요. 신장은
패밀리드의 경우에 있어서 3년 동안에 사구체 여과율이 1.2가 감소됐는데 반면에 피리어드는 6이 감소됐습니다. 그냥 6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1.2가 감소되고 하나는 6이 감소됐죠. 그래서 피리어드가 패밀리드 대비 콩팥에 더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패밀리드는 사구체 여과율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치료 시작 시점이나 3년 시점에 있어서.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치료약제를 선택할 때 처음부터서 패밀리드를 선택하거나 치료 도중에 콩팥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패밀리드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골밀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힙의 BMD를 측정하였는데요. 3년째 패밀리드는 골밀도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피리어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골밀도의 감소가 보입니다. 그래서 뼈에 있어서도 패밀리드가 더 안전한 약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약제 모두 3년 동안에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연구 4018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48주 연구입니다. 짧게 한 연구인데요. 피리어드를 쭉 써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억제되는 환자, 즉 HBV DNA가 검출되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냥 피리어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군하고 한 군은 패밀리드로 바꿔서 투약한 군으로 바꾸어서 효과 안전성을 본 연구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전부 다 또 패밀리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환자군을 한 군은 피리어드, 한 군은 패밀리드를 쓰면서 효과 안전성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패밀리드하고 피리어드 군 간의 치료 시작 시점에 있어서 양 군 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없어야지 1년 후에 나타나는 차이는 약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간 경변증은 14%, 19%,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도 91, 90, 그다음에 골밀도도 정상인 사람들이 약 59%, 51% 이렇게 양군 간에 아주 비슷한 두 군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죠. 이 연구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양 공간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검출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죠. 다음에 그 치료 도중에 바이러스가 나온 경우 B형 간염 바이러스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중식 억제제이기 때문인데요. 한 명씩 나왔습니다. 한 명씩. 그리고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20 인터내셔널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검출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약제 간의 효과는 차이 없음입니다. 그다음에 간 기능의 정상화율은 치료 시작 시점에서 간 기능이 정상이었던 군을 보면은요. 패밀리드를 사용한 군에서 79%였는데 여전히 79%가 정상이고요. 피리어드 경우에 있어서는 78%였는데 75%입니다. 거의 같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보다는 시작 시점에서 간 기능이 정상이 아니었던 환자 52명 중에서 26명이 간 기능이 정상화되었습니다. 패밀리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나 피리어드 경우에 있어서는 53명 중에서 14명이 간 기능이 정상화됨으로써 패밀리드가 피리어드 대비 간 기능 정상화율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이 연구하고 똑같은 결과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패밀리드가 피리어드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까지 본 건 효과고요. 이제부터는 안전성을 보겠습니다. 신장 안전성을 보면은요, 사구체 여과율이요, 1년 후에 패밀리드는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피리어드는 2.7이 떨어졌습니다. 100점 만점에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7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골밀도도 패밀리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1년째 증가를 하였습니다. 힙이나 척추 모두 다 증가한 반면에 피리어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힙과 스파인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죠. 그래서 패밀리드는 감소되었던 골밀도가 다시 또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를 보면은요, 비리어드를 사용을 해서 골밀도가 떨어졌고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배멀리드로 바꾸면 그때부터서 보호 효과가 생겨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그 전에 치료 전 시점으로 더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도중에 신기능이나 골밀도가 떨어졌을 때 배멀리드로 바꾸게 되면은 다시 원 상태로 회복이 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48주 1년 시점에서 안전성을 보면은 양 군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LDL 콜레스테롤은 약간 그 배멀리드군에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보였던 소변에서의 당이 나오는 것은 배멀리드군이 비레드군보다 더 높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약제는 48주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리어드에서 배멀리드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에서는 이것은 되지는 않고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상에서 약제 국내에서는 초치료 약제로 4가지가 있습니다. 바라쿠르드, 비레드, 배멀리디, 베지보 이 4가지 약제가 있는데요. 환자가 뼈에 질환이 있거나 콩팥에 문제가 있으면 비리어드를 뺀 나머지 3가지 약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약제들은 안전하지만 비리어드는 뼈나 신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리어드에 의한 신독성이나 뼈 독성이 있으면 그때는 배멀리드로 가는 게 좋습니다. 비리어드를 복용하는 환자는 콩팥 모니터링을 꼭 해야 됩니다. 보다시피 비리어드를 사용할 때 신장 기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모니터링하는 항목은 크레아틴인을 해야지 사구체 여과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청인 그리고 요당, 요 단백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니터링은 배멀리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합니다. 크레아틴인, 사구체 여과율, 혈청인, 그다음에 요당, 요 단백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다 하더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밀도 검사도 필요한 경우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에 문제가 있거나 뼈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비리어드보다는 나머지 3가지, 즉 배멀리디, 바라쿠르드, 베지보를 초치료 약제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비리어드를 사용하는 도중에 골밀도 감소가 있으면 그때는 배멀리드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간악회 진료 지침이 카슬입니다. 밑에 AASLD는 미국 간악회 가이드라인, 그 밑에는 유럽 간악회 가이드라인, 일본 간악회 가이드라인에서 초치료 약제로서 전부 다 타프, 배멀리드를 일체 약제로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배멀리디, 비리어드, 바라쿠르드, 베지보 이런 것들을 일체 약제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아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이 말이 들리겠지만 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좋은 약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만이 좋은 약의 혜택을 받으면서 더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비형 간염의 경우에 있어서도 더 좋은 약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없이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충분히 억제하는 약들이 이제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약은 배멀리디입니다. 이 배멀리디의 약제 허가 사항과 급여 기준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그 아몬드 쉐입으로 생긴 것이 비리어드이고요. 배멀리디는 동그랗게 생겼죠. 여기 보면은 숫자 300하고 숫자 25가 적어져 있죠. 숫자 300은 300mg이란 말이고 테노포비아가 배멀리드는 25mg이 들어있죠.
양은 훨씬 적게 들어 있으면서 배멀리드하고 피리어드는 효과 면에서 동일한 약이 되겠습니다. 네, 약제 배멀리드의 급여 기준은요, 비리어드나 바라쿠르드처럼 급여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양원 양성 만성 B형 간염, 즉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때는요,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10만 카피 이상 또는 2만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서 간 기능 검사가 80 이상일 때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간 경변의 경우에 있어서, 즉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에 간 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러스 양이 10,000 카피만 되면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양원 음성 만성 B형 간염, 즉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러스 양이 10,000 카피 이상 또는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 이면서 간 기능 검사가 80 이상이면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간 경변의 경우에 있어서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에 간 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러스 양만 보고 치료합니다. 바이러스 양이 10,000 카피 이상이면 항바이러스제 배멀리드를 비롯한 다른 약제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멀리드로 치료를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에 간세포 함종이 생기거나 간 이식을 하게 된 경우, 예전에는 비리어드로 약을 바꿔야 됐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우리가 비리어드로 많이 이제 바꾸게 되는데요. 비리어드를 바꾸게 될 경우에 있어서 배멀리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약제를 병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단일 약제로 비리어드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때 배멀리드로 바꿔도 보험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국내 급여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리어드를 배멀리드로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바꾸게 되느냐 그러면요,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피리어드를 사용했을 때 골밀도가 떨어졌거나 또는 이제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인데요. 골밀도 경우에 있어서 골다공증의 진단 기준인 T 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2.5 표준 편차 이하로 떨어졌었을 때 배멀리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장 기능의 악화는 사구체 여과율 eGFR이 6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요, 비리어드 경우에 있어서 배멀리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사용 중인 비리어드를 배멀리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즉 비리어드의 부작용이 확실한 신독성, 뼈독성이 있을 때는 배멀리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멀리드는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에게도 투약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배멀리드를 사구체 여과율 15 이하는 투약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사구체 여과율 15 이하도 투약하지만 신대치요법인 혈액 투석을 하는 경우에도 배멀리드를 투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배멀리드는 혈액 투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투석 후에 투약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투석할 때까지도 양량 25mg을 그대로 투약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비리어드를 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투석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투약을 하게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 투약하게 되고 투석 후에 투약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멀리드는 이제 신기능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다 신장 기능에 관계없이 배멀리드 하루 한 알 투약을 하고 투석하는 경우에만 투석 후에 배멀리드를 투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멀리드는 간염에서 사용하고 간 경변의 경우에 있어서 간 경변은 대상성 간 경변하고 비대상성 간 경변으로 나누는데요. 비대상성 간 경변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 이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예요.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간성 혼수가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비대상성 간 경변인데요.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 썼을 때도 효과적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대상성, 비대상성 간경변 모두 배멀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경변 전체에 걸쳐서 어떤 단계이든지 간에 배멀리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멀리들은 이전에는 식사와 함께 복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합니다. 대개 이제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식후에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에 대한 투여, 65세 이상에 대해서는요, 많은 임상이 있으면서 보니까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투여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배멀리딘은 다른 항바이러스처럼 보험 기준을 만족할 때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멀리딘을 사용하던 환자가 간세포 함정이 생기거나 간 이식을 할 때는 비리어드로 약물을 바꿔야 됐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긴 경우에 있어서 비리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배멀리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약제내성 등으로 인해서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비리어드로 갈 때 배멀리딘으로 단독으로 바꿔서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리어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리어드는 뭐 다른 항바이러스처럼 기준에 맞춰서 약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산모에서 수직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좀 급여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급여가 아니었는데요. 이제는 보험으로 검사도 산모들은 진료비의 10%를 내게 되는데요. 진료비도 낮아지게 되고요. 임신 기간 동안에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해서 먹게 되는 비리어들을 이제는요 10% 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B형 간염을 야에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죠. 이것은 B형 간염 산모가 임신 24에서 32주, 대개 한 28주인데요. 24주에서 32주에 바이러스 양이 100만 카피가 넘으면, 즉 20만 인터내셔널 유닛이 넘으면 비리어드를 사용해서 수직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신 종료 시까지 사용하고 또 산후 후에 2에서 12주 동안 비리어드를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 임신 28주부터 투약해서 분만 후 4주까지 비리어드를 보험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B형 간염의 수직 감염은 100%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리어드를 가지고 B형 간염 산모를 대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비리어드가 에이즈 치료제이기도 하는데요. 임신 중에 에이즈 환자가 비리어드를 투약했었을 때 효과적으로 수직 감염을 막으면서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비리어드의 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 포마레이트가 테노포비어 성분이 유즙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또 태아가 이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태아의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드러그 형태로 들어와야만 흡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아란다. 태어난 신생아에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비리어드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때부터서 비리어드를 투약을 하는 것이 임신 중에도 투약할 수가 있고 출산 후에도 투약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비리어드가 필요한 상태에서 약을 투약을 한다 그러면은 임신 전부터 비리어드를 투약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은 약제가 필요 없는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해서 비리어드를 투약을 할 때 임신 24주에서 32주 사이에 시작을 해서 수직 감염을 막고요. 그 다음에
산후 2에서 12주까지 약을 투약하는 것을 보험에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성비형간염 치료제 베물리드의 허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B형 간염에 간염하고 간경변이 있죠. 간경변은 대상성 간경변, 비대상성 간경변이 있는데요. 예전에 베물리드는 비대상성 간경변은 차일드 BC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났어요. 그렇지만 아직 보험급여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단계의 신장의 환자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 투석하는 사람도 베물리드를 하루에 한 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사용할 때 있어서 용량 조절이 불필요하고요. 식사와 관계없이 또 빈속에도 투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후에 투약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베물리드는 베물리드 사용 중에 간세포 함증이 생기거나 간 이식을 할 때도 베물리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리어드가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용을 할 때 보험급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